오, 잘 잤다. 아침에 비가 와서 흐렸다가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완전 먹구름이 가셨네요. 출발해볼까? 잘 쉬고 갑니다. 라반, 시시해. 물까지도 챙겨주시네요. 비 한번 내리니까 하늘이 이래 맑아져. 안 믿기죠 진짜. 오. 어제 사실 출발할 수도 있었는데 뭐 컨디션 핑계도 있고 비 핑계도 있고 했는데 어제 폭우가 잡혀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에 폭우가 막 엄청 내리고 북경에도 비가 엄청 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뭐 북경까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여기도 비 내리겠다 싶었는데 그때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여기 이제 확인이 되니까 당연히 많겠구나. 비가 내리면 이제 그 많은 미세먼지가 다 씻겨 나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거든요. 어제 지금 반대로 가고 있네. 이리로 가야 되는데. 좋은 기억의 푸르다오 숙소였습니다. 하늘이 진짜 맑아진 거 보고 너무 놀랐네요. 비가 역시 왔어야 됐어. 미세먼지 그 경보는 상당히 많이 줄었고 좀 파란 하늘 보면서 라이딩을 오늘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별로 안 떨어진 도시 바로 옆에 흥성 중국어로 싱청이란 곳으로 가볼게요. 하늘만 맑아도 살 것 같네. 근데 3일 전에 제가 올 때 날씨가 흐려서 다행인 거는 덥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되게 습합니다. 와, 공기가 맑아서 좋은데 하나가 만족이 되면 또 다른 하나가 옵니다. 더위, 습기, 공기, 질. 저를 엄청 괴롭히네요. 와, 진짜 습하네. 날씨 맑은 게 어디야? 어차피 오늘 뭐 샤워하면 되지. 싱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작은 산이 있고 왼쪽은 바다입니다. 1시간 정도만 달리면 싱청 시내로 도착할 것 같아요. 가깝습니다. 흥청시 싱청에 도착은 했네요. 저기 무슨 성벽 같은 게 있나? 허리에 성벽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기 반대쪽에도 자전거 여행자가 2명이 지나가네요. 절 하나가 되게 멋있네요. 야, 문은 잠겨 있어서 아쉽지만 산 뒤에 있고, 와, 구름 지나가는 거 봐요. 멋있다. 비가 오려나? 햇빛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쨍쨍했는데 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는 곳은 여기 싱청의 옛날 고성으로 들어갑니다. 또 뭐 역사 좋아하거나 또 전쟁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싱청을 옛날 이름으로 설명하면 아실 거예요. 영원성이라 불렀어요. 영원성. 이곳에는 명나라하고 청나라 그 왕조 교체기 시기에 명나라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원숭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쪽에 부임을 해서 청나라에서 전쟁의 신이라 불렸던 누르하치, 그리고 그 아들 홍타이지까지 대를 이어서 막아낸 사람이에요. 누르하치는 싸우면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원숭환한테 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홍타이지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원숭환의 벽을 넘지 못했대요. 결국은 다른 계략을 써서 이제 원숭환을 해결을 했는데 그 관련한 전쟁, 무엇보다 누르하치가 여기서 지고 나서 8개월 뒤에 죽었다고 그래요. 나이도 좀 있긴 했지만요, 화병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투로 인해서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원성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이곳 싱청 흥성인데요. 이 싱청에서 한번 옛날 흔적을 좀 보고요, 또 분위기가 어떤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며칠 쉬면서 너무 잘 먹었더니 배가 더 나와버렸어. 한 일주일 동안 아침은 제대로 안 먹고 하루에 뭐 한 끼, 두 끼 정도만 이렇게 먹었는데 살 좀 빠졌겠구나 싶었는데 바지가 약간 헐렁헐렁한 거예요. 근데 라면 하나 맛보고, 많이 먹어야 한 번에 2개까지 먹는데 라면 3개를 처음 먹어봤어요. 지금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야, 여기구나. 진입하는 거
네, 무료입니다. 안에 뭐 따로 표를 사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 봐요. 필요하면 사면 되고. 자전거를 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보고 있자는 말이지. 뒤에 차를 뒤따라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저 옆에 아저씨 자기 가는데 문 안 열어준다, 안 열어줬다고 투덜투덜대네. 보도블록 가는구나. 안에 공사 한창이네요. 아, 수료 독사부 문 닫았나? 문 닫은 것 같은데. 不好意思，这是关门吗？不可以进去吗？不可以，为什么？收票的，花钱的，多少钱啊？我也不知道。 독사부. 不好意思，这里票多少钱啊？ 150个景点。好的。와, 배경이 엄청 비싸네. 오케이, 谢谢. 야, 일반 관광지인데 이걸 이만큼이나 비싸게 받아? 성벽은 안 올라가도 되고. 자, 방금 왔다 아저씨는 가격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셨네. 근데 카페라. 야, 헉, 스타벅스였구나. 솔직히 관광지 오면 이거 중국은 문제가 이 서쪽 한남성이나 뭐 감속성, 청해석 이런 데까지 안 가는 이상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문제가 지겨워지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여기가 좀 고루입니다. 아까 그 여기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야, 페루바 뮤제 빙창을 안에 또 만들고 있구나. 역시 중국이다. 아, 근데 멋있다. 이게 지금 앞에 쭉 뻗었는데 문제가 앞으로 쭉 뻗은 이 매력이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거. 사진 한 점 박을까요? 영원 역관 숙소인가? 아, 여기 숙소네. 안을 보니까 되게 이쁘게 돼 있네요. 45,000원 정도? 근데 방도 이쁘고 여기 안에 건물 자체가 되게 좀 멋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안 왔으면은 한번 묵을지도 모를 만한 그런 숙소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잠자리는 큰 의미는 없어서 제 장점이기도 하죠. 자전거 여행자들은 또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잘 잡니다. 공사 여기저기 다 하네요. 아, 진짜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절로 나가야겠네. 아저씨들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시세. 네, 공사 지금 다 공사 중이구나. 아이, 이러면 그냥 나가리인데. 숙소에 짐 풀고 바로 다시 안에 한 바퀴 돌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별론데. 아이고 참. 서쪽 문호로에서 나오면 밖이 여기 뭐 여관들 많거든요. 역하고 버스 터미널하고 기차역하고 다 있습니다. 애기 있다. 오늘도 겪게 되는 조숙 등기의 시간. 여기 사장님 애기가 있어서 직업이야? 英文名就是这个，我可以知道，可以，제가 하겠습니다. 방을 잡았습니다. 화장실이 좀 웃기긴 한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네. 도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2층이에요. 외국인 처음이라고 가격을 또 할인을 해주셨어요. 여기서는 그냥 와서 했거든요. 아주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숙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외국인 등록 처음이라면서 방금 보셨겠지만 제가 직접 등록을 했습니다. 샴푸랑 다 있고 칫솔도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 챙겨온 게 민망할 정도로. 칫솔 그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급하고 거의 비슷해요. 퀄리티 괜찮습니다. 치약만 챙겨오면 됩니다. 좋은 걸로. 바람이 많이 불고 비 내릴 것 같은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가방 없이 달리니까 날아갈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도시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도시 글자 있는 데서 꼭 사진을 한 번씩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는 곳도 저 앞에 이 큰 잘생긴 건물 싱청 기차역입니다. 아, 이거구나. 여기는 싱청시 치저잔, 그러니까 버스터미널. 그리고 저게 앞에 있는 저 석상이 명나라의 최후의 명장 원숭환입니다. 원숭환. 옆에 대포가 있죠. 대포. 바로 홍위포입니다. 홍위포. 밑에 이름까지 다 있네요. 원숭환. 누르하치가 여진식 세력을 통일을 했죠. 그리고 통일을 하고 나서 만주지방에서 이제 남쪽으로 남하하게 됩니다. 이제 명나라 쪽으로 쳐들어가게 되는데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게 원숭환이었거든요. 세부 역사는 저저차 넘어가고 원숭환은 명나라 때 장군이에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서는 당시 이제 청나라가 되기 전이죠. 누르하치가 그 만주 쪽에 여진족 세력을 규합을 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명나라가 그때
때 만력제 때 병력도 보내주고 가장 유명한 일은 만력제가 거의 한 20-30년 동안 태업을 해가지고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명나라가 시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뒤에 왕들이 전부 다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국내 상황도 안 좋은데 농사나 이런 것들도 잘 안 지어져서 막 식량난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제 농민 반란도 일어났고 게다가 그 저기 만주 쪽에서 당시에 여진족, 후에는 이제 만주족이 됐지만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 원숭아니 나서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산해관 쪽으로 옵니다. 산해관이 이제 여기서 또 좀 떨어진 자전거로 며칠 거리가 될 텐데 아무튼 몇백 킬로만 가면 돼요. 여기서 거기가 그 유명한 만리장성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원래 그 중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만리장성의 시작점이자 뭐 끝이자 시작점에 그 동단이 되는 곳이 바로 산해관이었어요. 그 산해관에서 이제 최후의 방어를 한다 이 개념이었는데, 이 원숭아니 원래 문관 출신인데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지금 요새 말로 이제 역사 덕후들이나 밀덕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할 뭐 어떤 주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35살에 벼슬을 받고 왔는데 쳐들어올 그때쯤에 여기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한번 맡아보겠다 해서 왔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산해관은 정말 뚫리면은 이제 중국은 바로 그냥 북경까지 평지라서 그냥 탄탄대로거든요. 대부분 쳐들어오는 길이 과거 수나라 시대 수양제도 그랬고 당나라 이제 당태종 걔도 와서 털렸잖아요. 근데 그 오는 길이 다 똑같은 게 뭐냐면 그 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전부 다 산해관을 거쳐서 와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다 평지거든요. 그 위는 다 산이라서 뭐 갈 수 있죠. 근데 뭐 대규모 병력들이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를 그쪽에서만 해놓으면 웬만해서는 다 어려운 걸 막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날곡인다는 전쟁의 신이라는 누르하치랑 또 그 아들 때 작사를 냅니다. 문관 출신이었는데 이걸 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지금 요거 상징이 되는 이 대포가 홍위포인데, 이 홍위포가 뭐냐면 홍자가 이제 굵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포가 포르투갈 사람들한테서 사온 거래요. 그 사람들 중에 뭐 털이 붉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 뭐 홍모포라고 또 불렀다는데, 어쨌거나 그 털이 빨간 사람들이 만든 대포로 해서 홍위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명나라 때 엄청나게 그 부패한 황관이 있었는데, 위충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말 명나라가 이제 국격이 국군이 다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명나라가 거의 망하는 길로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황관이 있던 때에도 나름 이 홍위포를 들여가지고 홍위포를 사서 이 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원래는 산해관으로 가야 되는데 산해관이 여기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산해관이 최후의 보루니까 거기가 깨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타크래프트의 이제 앞마당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지만 앞에는 앞마당을 또 잘 먹으면서 방어를 해놔야 본진이 안 털리잖아요. 본진이 털리면 끝나니까 이 사람이 여기를 되게 좀 중요하게 방어 기지로 삼고 그 다음에 이 홍위포를 배치를 해가지고 당시에 쳐들어오던 느르하치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원성 전투라고 하는데 영금대전이라 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나왔던 금주 있잖아요. 진저우, 우리말로는 금주잖아요. 그래서 영원성의 영, 금주의 금, 요거 앞자를 따서 영금전투를 하는데, 영원성이랑 그 금주의 전투를 크게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를 활용을 해서 크게 막았어요. 청나라의 청태종이 좀 더 쳐들어왔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했어요. 누르하치는 그 대포 맛을 보고 위력을 생각을 못했나 봐요. 홍위포 사이즈는 재원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연히 컸겠죠. 그때 당시에 최신식 무기였기 때문에 포르투갈에게서 구입한 대포를 기마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한테 수성을 펼치면서 쐈는데 얼마나 그게 위력이 컸겠어요. 자기는 그 보통 기동을 하면서 이렇게 막 치고 또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포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연히 처음 보는 그 무게의 위력에다가 뭐 당연히 말들도 쓸려 나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결국 누르하치는 이기지 못하고 퇴각합니다. 몇 달 후에 누르하치는 뭐 화병으로 죽었는지 정확히는 않은데 하여튼 나이는 60살이 넘은 상태였고 모든 전장을 누볐지만 원숭아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후에 그 아들인 청태종도 이제 홍타이지도 왔지만 결국 넘지 못해서 다른 방법을 써요. 원숭아는 여기서는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를 잘 막아내긴 하는데 결국 반감기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죽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적은 내부에 있었죠. 굉장히 죽음이 안타깝고 그렇겠지만 꺼져가던 명나라를 살릴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떤 반감기가
어떤 게냐면 홍타이지가 이제 도저히 이 사람하고 1대1로 붙어서 정면 성물은 안 되겠다 싶어서 산해관 쪽이 아니라 위에 북쪽으로 삥 둘러가지고 이제 쳐들어가요. 그걸 미리 이제 그 병력이 뭐 넉넉하진 않으니까 원성환은 이렇게 미리 방비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는 쳐들어가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북경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그 이제 가는 길에 대한 소식이 북경으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성환도 깜짝 놀래가지고 병력을 옮겨서 결국 막긴 막았는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원성환에 대한 어떤 당시 황제, 이제 마지막 황정제가 숭정제인데 숭정제가 의심을 품고 원성환을 질타를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원성환 정치적 세력에 반대하는 반대 세력이 있었는데 이 반대 세력의 사람들이 원성환을 막 모함을 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홍타이지가 그 쳐들어왔다가 환관 2명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제 반관계를 써요. 어떤 거냐면 환관을 방에 두고 그 옆에 이제 다른 장군들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몰래 밀담을 하는 걸로 이야기해서 원성환이 홍타이지한테 협력을 하겠다, 타이지한테 이 나라를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환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방 뒤에 있던 환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숭정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숭정제가 당시 10대였고 의심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는 걸 알고 시간이 지나서 환관의 문제, 황제의 의심, 그리고 반대 세력이 엄청난 모함,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북경 시민들이 당시에 홍타이지가 쳐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겁을 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떨었을 때 원성환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시에는 근데 원성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원성환은 그 황제한테 이제 잡혀가서 결국 죽게 됩니다. 상황이 너무 좀 안 됐는데 자기가 책형을 받으면서도 이게 살을 이렇게 막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었다는데 그때 당시에 뭐 베이징 시민들은 엄청나게 뭐 환호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너무 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는 뭐 이제 여기 명나라 망하는 건 되게 우습게 끝이 나죠.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이제 이자성의 난 때문에 이제 이자성이 대표적으로 이끄는 그 농민 반란이 북경까지 쳐들어왔고 자금성까지 먹고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자금성 뒤쪽에 경상공원이라고 있는데 경상공원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었대요. 그 나무가 당시까지 있었고 청나라 시대까지 나무까지 막 보호해서 명나라 황실에 대한 어떤 예우나 이런 걸 했다고 해요. 근데 후에 그 문화대혁명 때 그 나무가 이제 홍위병에 의해서 다 자르고 불살랐다 그러죠.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좀 위대한 장군이자 근데 그러면서도 문관이고 역덕이면서도 되게 잘 했지만 자기 자신은 못했다고 하면 너무 뭐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이 사람이 우리나라와도 관계 있고 특히 조선시대 모문룡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모문룡이라는 장군이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 아세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얼레빗이고 명군은 참빗이라고. 그게 말이 뭐냐면 수탈을 하는데 이게 얼레빗이 이게 비사의 이게 간격이 넓잖아요. 일본이 그걸 한번 쓱 끌고 가면은 털어가면은 명나라 군사들은 참빗 그러니까 촘촘하잖아요. 그걸 다 쓸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인데 그런 식으로 모문룡이 평안도 앞에 가도라는 섬이 안 나. 지금 제가 이름이 정확히 맞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섬에서 수군을 가지고 뭐 여진족을 견제한다는 뭐 사실이면서도 핑계기도 하고 해서 막 밀무욕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물건도 털고 또 우리나라 황실에게 돈도 받고 또 명나라 황실에도 돈을 받고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원성환이 그 사람을 너무 안 좋게 보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황제권을 대신하는 장군도 목을 자기가 날 수 있는 상방보금이라고 있는 생사 여탈권까지 모두 주는 그 칼을 이용해서 모문룡을 죽여버렸대요. 그게 이제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모문룡 휘하에 있는 장소들이 일부는 또 청나라에 투항하기도 하고 후에는 또 그 부하 중에 일부는 또 이제 명나라에 대적하거나 독자적인 세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되게 좀 복잡다단하게 이렇게 왔지만 인생은 진짜 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는 제 경험상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바 그리고 또 인생에 운을 이기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운만 좋으면은 능력도 이깁니다. 운이 무조건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은 운이 없기 때문에 운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게 언제 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이 오면은 대박이 나거나 초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모르죠. 그건 알면은 인생이 그렇게 쉽게 제 삶이나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도 정말 능력 면에서 정말 대단했는데 자기의 적이 내부에 있다는 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비운의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영원성에 온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였어요. 그 영원성 전투를 아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되게 좀 흥미로운 인물이고, 또 맥락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물, 그리고 또 이 사람과 관계된 당시의 흐름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밤 되면 또 조명이 켜져서 달리 보이려나? 화장실, 뭔지 모르겠지만 고택이 보여서 우선 들어왔습니다. 명나라 때 건물인 줄 알았는데 중화민국 시절에 지었던 건물로 나와 있네요. 요소지방 하합원 가운데를 뚫린 상태로 네모나게 만든 집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형태를 사합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민국시대 때 요소지방의 사합원 스타일의 건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운 지방 시골 가면 이렇게 많이 해놓죠. 불 떼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해서. 야, 싱청. 아 맞다, 이런 것도 있다. 이제는 중국 영화 보면 일제시대 일본이 중국 침략했을 때 1900년대 그때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저걸 놓고 이제 세수하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거든요.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한, 그래서 중화민국의 어떤 뭐 느낌, 스타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지방 여기 고성이, 싱청 고성이 명나라 모습을 가진 4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래요. 아무 이 세 군데가 어디냐면 서안하고 핑야오라는 산시성의 작은 도시가 또 하나 있어요. 별로 유명하진 않는데 하여튼 핑야오라는 도시가 있고, 삼국시대 주 무대이기도 했던 징저우, 우리한테는 이제 형주라는 이름으로 또 유명한데, 이 4곳이 명대의 모습을 잘 간직한 도시로 알려져 있답니다. 저는 이것만 보고 명나라 때 이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섬세하다. 이런 걸 다 깬 거는 문화대혁명 때 그렇겠나? 박쥐인지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와 여기도 진짜 오래돼 보이네. 나무들 보면 여기도 그렇고요. 성 내부 자체는 굉장히 지루해요. 굉장히 심심하고 돈 먹을 거를 많이 팔 텐데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그리고 이 골목 사이사이가 공사하는 데가 지금 절반 이상이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 거 보러 온 거 아닌데 내 문을 전부 다 둘러봤는데 실망입니다. 그냥 좀 너무 급하게 만든 감이 보이는 그런 성이에요. 컨텐츠가 없다. 너무 없다고 하기엔 도시 자체가 가진 이야기가 무게감이 엄청 크고. 네 그렇죠. 시장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성이 근데 이 높이는 아니었겠죠. 되게 낮게 느껴지네. 저 위에서 홍위병 빵 쏘면 말들이 쳐들어오다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 전까지 보지 못한 그 포탄의 위력 앞에 말들도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옆에서 막 쓰러지거나 이런 것도 무시하고 그냥 달려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말들도 처음 겪어본 상황이었겠어요. 시간怎么卖呀？ 1块钱啊。 와, 크다 커. 한 통 사서 먹을까? 아, 찌르네요. 좀 파하는 분위기네요. 수박을 하나 사고 밥이나 국수나 먹고. 수박이 제일 많네. 네, 샀습니다. 구매 완료. 시시. 아씨 인상이 좋아서. 저 앞에 친구도 너무 인상이 굳어서 접근을 못했지만. 가자. 성을 지금 한 바퀴 돌게 됐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나 이런 게 좀 덜하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 성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성이 많이 작아요. 당연히 옛날 같지 않은 사이즈겠지만 복원을 언제 했지? 성의 사이즈가 이게 여기 지금 성 한쪽 면에 직선 거리가 1km가 안 돼요. 길어야 700m 정도? 그리고 높이가 생각보다 많이 낮고 그렇습니다. 성 한 바퀴를 돌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큰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저우랑 후르다오 여기보다는 여기가
많이 궁금했거든요. 아,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발음으로 각하도고 중국 발음으로 죄화다오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가 과거 섬인데 어떤 보급기지 역할을 했대요. 근데 재밌는 게 원숭아이 죽고 나서였나? 여기가 섬인데 바다가 오나봐요. 그러니까 겨울에 말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진짜 살육을 다 했답니다. 군인뿐만 아니고 여기 살고 있던 뭐 민간인들까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 이 청나라 사람들 기병이 죽고 바다에 약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보급기지를 치러 갔는데 얼었던 바다를 말을 타고 건너가지고 사람들을 썰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던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짜둔동 다 왔네 벌써. 이 영원성 전투는 되게 유명해요. 그 이제 명청조 교체 시기에 있었던 큰 전쟁이기도 했고, 청나라한테 이겼던 유일한 전쟁이라 그래야 되나? 당연히 그 한 전쟁만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원숭아이라는 사람 나타남으로 인해서 전투를 엄청나게 잘하는 누르하치와 홍태종을 이겼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재미있고요. 말 타고 다니던 그 사람이 그 홍익포 대포 쏜 거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아, 그게 오히려 상상이 안 되네. 그 전쟁에 지고 나서 했던 말이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 자기 자식들한테 밥버러지들이라고 말을 했다는데, 얼마나 스스로를 과대평가 안 했겠죠. 당연히 그만큼 전쟁을 잘했고. 제가 약간 빙의해서 말을 해보자면, 내가 말을 타니까 싸우면서 진 적이 없는데 지금 이런 꼬라지를 당했다, 이 밥버러지 새끼들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사실 이거보다는 더 분노를 했겠죠. 아, 밥을 슬슬 먹어야겠네요. 저녁이 되니까 이제 너무 사인도 강해지고, 내일부터는 아마도 이제 정상적인 라이딩 모드로 다시 들어가겠죠. 이제 베이징까지 약 한 400km 조금 더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여행이 끝이에요. 핑계는 연안 박주환의 루트를 따라서 자전거 여행을 하는 거지만, 그냥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다, 이렇게 그냥 다녀본다 정도지, 의미는 인생은 꿈보다 해몽입니다. 뛰는 뭐 적당한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뭘 먹어야 되나? 비 온다. 아, 비 오네.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겠네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허허허, 비 참 시원하게 내린다. 아이고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아이가 아니라 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아이 신청해야지. I love 신청. I love 신청. 뭐 어쨌거나